그 다음에 심학습 나오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리면 부가가치대 납세의무자는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또 재화를 수입하는 자예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를 불문합니다. 사업자인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 때문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납세의무자인데 사업자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업자는 두 가지로. 과세 사업자하고 과세 사업자고요. 면세 사업자로 해가지고 나뉩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면세 사업자가 아니죠.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용을 공급하는 과세 사업자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과세 사업자는 또 두 가지로 해가지고 나뉘어가지고요.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 사업자가 있고요. 간이 과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 사업자가 있고 간이 과세 사업자라고 하는 애가 있더라. 어쨌든 둘 다 과세 사업자인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1년 매출이 4,800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1년 매출이 연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되는 개인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아무리 매출액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연매출 4,800이 안 되는 개인 사업자만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되고요. 4,800이 넘어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이 되더라. 뭐 일반이든 간이든 세부담적인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훨씬 더 얘보다 좀 유리해요. 한 5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내요. 세금이. 근데 세금 무섭다고 연매출 4,800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매출이에요. 매출. 당기순이익 소득, 그러니까 매출에서 매입 빼가지고 매출원가 빼가지고 단기 순손익, 단기 순손익이나 아니면은 뭐 매출 총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4,8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400, 월 400이 안 되면 간이과세자, 넘으면 일반과세자 이렇게 나뉘게 되더라. 면세 사업자는 어쨌든 사업자가 아니니까 납세의무자가 아니더라. 그러면 영세율 사업자요. 아까 영세율이 있었었죠. 영세율 사업자는 내야 될 금액이 제로고 매입세 공제만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 금액을 이제 돌려받는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영세율 사업자는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 낼 금액이 없는데. 영세율 사업자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과세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영세율 포함해서 영세율도 과세 사업자에 해당이 되더라. 따라서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출할 때. OX. 간이과세자도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 맞는 거예요. 아셨죠? 일반이든 간이든 수출하게 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과세사업자고 이 과세사업자 안에는 영세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됐어요.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거기 3번에 보시죠. 3번에 사업자의 분류까지 납세의무자,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님에 유의하자. 일반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있고 개인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1영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다. 우선 개인사업자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그 다음에 직전 1영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영년이 뭐냐면 여기 달력할 때 력이에요. 달력할 때 력. 그래서 달력상 1년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말 그대로 12월 31일까지 매출이 4,800이 안 되는 사람. 예를 들면은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4,800을 따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달력상 1년을 가지고서
4,800만 원을 따지게 된다. 오른쪽의 계산 구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실질과세 원칙은 있는데 그냥 그거는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 4,800만 원을 따질 때 제가 여기다가 매출이라고 적었잖아요. 근데 교재에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1년의 공급 대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 가격이 1,000원이에요. 1,000원. 부가가치세가 1,000원의 10%인 1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커피를 사 먹을 때는 1,100원 주고 커피를 사 먹게 되겠죠. 이때 공급 대가는 1,000원일까요? 1,100원일까요?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일까요? 요거를 따질 때 4,800만 원을 따질 때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에요? 포함된 금액이에요? 포함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따진다면서요. 그죠? 그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공급 대가라고 부르고요. 얘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VAT 포함. 요 100원 있죠? 요 100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거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급가액이라고 불러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 기준 여부를 따질 때는 공급 대가 기준으로 4,800 기준으로 해가지고 따진다. 아셨죠? 4,800 기준 여부를 부가세 포함해가지고서 4,800 여부를 따진다. 그거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연매출이라고 적혀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얘기를 한 거고, 직전 영년에 공급 가액이 아닌 공급 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4,800만 원을 따진다.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OX를 한번 해보세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은 공급 대가이다. OX. 당연히 X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이 되는 금액은 1,000원에다 10% 해가지고서 100원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그 과세 표준은 공급 가액이지 공급 대가가 아닙니다. 그럼 또 하나 OX. 부가가치세,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다. OX. 아까 제가 동그라미 ABC 그려드린 거 있죠? 거기에 value added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가가치를 적어드렸는데,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전히? 공급가액이에요. 마치 공급가액 해가지고 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떼가지고 세금 낸 금액이 마치 부가가치의 10%가 나오게끔 계산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에다가 그냥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세되는 금액과 똑같이 산식을 통해 가지고 공급가액에다가 10%만큼 세금 내도록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다? 아닙니다. 여전히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냥 공급가액일 뿐이에요. 참고만 좀 하시고요. 사업자의 분류. 실질과세 원칙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죠. 이제 과세기간. 첫 번째 과세기간인데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부가가치세 한 번만 내요. 부가가치세 한 번 내서 여기가 1월 1일이고 여기가 6월 30일이고 여기가 12월 31일이라면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한 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언제 신경을 쓰는 거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과세기간은 우리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회계년도, 회계기간,
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계기간, 과세기간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 과세기간이 끝나면 25일까지, 즉 1월 25일이죠.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확정신고다 이렇게 불러요. 확정신고. 그래서 1년이 끝나면 다음 달 25일까지 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월 25일.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니까 이거 못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6개월만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얘가 예정 부과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예정 부과기간이라고 해서 이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달 25일까지 즉 7월 25일까지 내야 되는 세금을 지네들이 계산해요. 계산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정 고지라고 해요. 그래서 고지서가 오면 7월 25일까지 그 예정 고지에 의한 금액을 세금을 납부를 하고 그때 이미 낸 금액이니까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기납부 세액으로 해가지고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확정 신고 때 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납부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납부를 하지만 신고는 한 번 해요. 신고 납부 그 확정 신고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납부는 근데 2번 하는 겁니다. 7월 25일까지 한 번 납부하고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납부 나머지만 납부하고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예정 고지 예정 부과기간 6개월에 대해서 예정 고지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얘기예요.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그 고지서는 어떻게 계산된 고지서냐면 직전 연도에 냈던 세금이 있어요. 직전 연도 세금의 절반짜리입니다. 절반짜리. 직전 연도 세금의 절반짜리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냥 그 금액을 납부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1월 25일 날 확정 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되겠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간이과세자가 되어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이게 이제 능력이 없는 자니까 이제 1년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과세자는 얘를 6개월로 축소시킵니다. 1년이 아니고 6개월이 하나의 과세기간이 되고요. 예정 부과기간도 6개월이 아니고 일반과세자는 3개월이 돼요. 얘를 그냥 2분의 1로 해가지고서 쭉 압축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반과세자는 하나의 과세기간이 2개로 나뉘어요. 과세기간 자체가 이게 하나의 과세기간이고 이게 또 하나의 과세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1기라고 부르고요. 요 뒤에 있는 거를 2기라고 불러요. 날짜는 여기가 1월 1일이고요. 여기가 6월 30일. 그 다음에 여기가 12월 31일. 1년을 일반과세자는 2개의 기로 나누고요. 2개의 기로 나누고 각각의 기가 끝나는 다음 25일 날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거 끝나죠? 그러면 요 날로부터 25일까지 해서 7월 25일 날 신고하는 거를 확정 신고해야 되고요. 일반과세자는. 그 다음에 요 기가 끝난 다음에 또 25일 날 있죠. 1월 25일 날 또 한 번에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5일 기준이에요. 요거는 똑같아요. 요 날로부터 25일. 요 날로부터 25일. 그 다음에 얘는 간이과세자가 예정 부과기간에 대한 6개월치를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얘는 3개월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3월 31일이죠. 3월 31일까지 요거를 예정 부과기간이라고 해가지고서 다음 달 25일 4월 25일이죠. 4월 25일 4월 25일까지 예정 고지가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처럼 고지서를 그냥 받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법인 사업자다. 법인이면 그냥 얘가 고지서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직접 1, 2, 3월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얘를 예정 신고라고 불러요. 예정 신고. 그래서 개인은 4월 25일까지 고지서에 의한 금액을 내고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반면에 법인의 경우에는 그냥 1, 2, 3월치를 그냥 직접 계산해가지고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4월 25일까지 예정 신고, 예정 고지. 그 다음에 7월 25일까지 확정 신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7, 8, 9월이겠죠? 예, 9월 30일이 되면 9월 30일에 다음 달 25일까지죠. 10월 25일까지 또 똑같아요. 개인의 경우에는 예정 고지, 직전 과세기간의 절반짜리 고지서가 날라오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역시나 예정 신고를 하고 나중에 이제 확정 신고를 하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수직선 되게 복잡하게 그렸지만 일반 과세자는 1년을 2개 과세기간으로 나눈 다음에 각 분기마다예요. 각 분기마다. 앞분기가 끝나면 예정신고, 앞분기가 끝나면 다음 달 25일까지 예정신고나 예정고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기가 끝나면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1월 25일 얼마 안 됐죠. 구정 전에 1월 25일까지 일반 과세자에 대한 확정신고와 간이 과세자에 대한 확정신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달이죠. 다음 달 3월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4월 25일 날은 개인의 경우에는 예정고지대로 그냥 납부하면 되겠고 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간이과세자는 아무것도 할 건 없는 겁니다. 4월 달이 되면 요게 이제 과세 기간이에요. 거기 그 3절에 그 4줄 한번 읽어볼게요. 부가세법상 과세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반 과세자 밑줄 보세요. 1. 달력상 1년을 1기 1월부터 6월까지, 2기 7월부터 12월까지 구분해서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또 밑줄 보세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1과세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신규 사업자 등 특수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규 사업자는 당연히 뭐 사업 개시일부터 시작하겠죠. 별건 아니고 폐업자는 그 폐업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겠죠. 별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인데 과세 유형의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